해야 될 일이 많죠. 당장의 생활비도 쓰셔야 되고 또 노후도 걱정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집 걱정 또는 자녀 걱정 이렇게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어느 한 곳에 편중되게 쓰다 보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이 발생한 곳은 과감하게 줄여나가시고 또 그리고 또 택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저성장, 저금리 또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 만큼 꼭 가져가야 될 것들은 가져가는 그런 돈 관리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돈을 잡는 성공 비법. 첫 번째, 돈 버려야 번답니다. 첫 번째 비법 배워보겠습니다. 유지하기 어려운 큰 집. 네.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시청하시면서 TV 주변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을 텐데요. 불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중에서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면서도 비용만 나가는 그런 자산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유지하기 어려운 큰 집입니다. 이렇게 유지하기 어려운 큰 집을 갖고 계시면 재산세와 여러 가지 비용만 나가고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60대 퇴직하신 분은 큰 집을 처분해서 여유 자금으로 연금을 만들어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그 만족도가 아주 크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집도 좀 이제 두 분 사시는 거면 좀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이셔야 되는데 불필요한 보험, 과도한 보험 이런 경우는 좀 줄여야 한다고요. 네. 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주거래 통장을 살펴보시면 생각 없이 자동 이체되는 비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이체되는 비용 중에서 우리가 보험을 예로 든다면 불필요한 보험이거나 중복된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사례를 들어드릴 텐데요. 어떤 분이 자기 수입의 30%에 해당하는 거액을 매달 보험에 불입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병에 걸리셨어요. 중병에 걸리셔서 당연히 보험금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보험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그 보험은 죽어야지만 나오는 사망보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당장 사망보험도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들은 의료비 보험이라든지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나오는 보험들이 필요한데 불필요한 보험들을 가지고 있고 정작 필요한 보험들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수입에서 5에서 8%포인트 정도의 예산을 설정해서 보험료를 불입하시고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보험을 선택해 나가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자녀 보험 중에서요. 성인이 된 자녀 보험을 어르신께서 계속 부담하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담이 되시니까요. 자녀분들에게 계약자를 변경해서 넘겨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져가라, 이렇게. 근데 제가 대충 뭐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도 따닥따닥 계산하니까 한 월 300만 원 정도 보면 한 15만 원에서 한 24만 원 정도가 좋은데 와, 좋으신데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괜찮은데 예, 예. 제가 지금 아기가 28개월 3살이거든요. 그럼 아빠 왜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왜 자녀에 대한 지출을 좀 줄여야 된다.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 부모로서는 저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물어보고 싶거든요. 우리가 돈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죠. 자녀에게도 지출하고 그런데 자녀에게 너무나 많이 지출하다 보면 우리 노후 생활비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성인된 자녀를 위해서 결혼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평균의 전세금이 1억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한 1억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내 노후 자금이 얼마나 깎여 나갈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20년 상환으로 한다면 월 80만 원 정도의 노후 자금이 깎여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80만 원이나요? 예. 아드님이 두 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0만 원의 노후 자금이 이건 깎여 참.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네. 자, 영국에서는 부모의 연금을 깎아먹는 아이들, 그걸 갖다가 우리가 키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캥거루 자녀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패러사이트 미들이라는 패러사이트 싱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지출하는 건 좋겠지만 나의 노후 자금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녀에게 지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 선생님도 그 자녀들에게는 적당히만 이렇게 거리를 두고 주실 건가요? 저는 항상 저희 장남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10년 후면 너와 나는 헤어질 차이다. 예, 저희 네, 아이가 네. 지금 16살이거든요. 네. 예, 25살 정도가 되면 저는 독립시킬 생각이고요. 네. 그 아이를 위해서 매달 제 수입의 5%를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렇군요. 추적 조사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5%만 그 아이를 위해서 주고 노후 자금에는 손대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조금은 냉정하지만 네, 어쨌든 그 중요한 옳은 것 선택인 같아요. 것 같고요.